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AI입니다. 특히 조부모님들이 손주들과 좀 더 재미있게 소통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유튜브 강의 영상이랑 또 관련 PDF 자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 구글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이게 제미나이를 만나서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로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 만들고 영상까지 만드는 방법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정보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정말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인 파트너로 삼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AI 위스크라는 거하고 또 영상 만드는 클링, 그리고 여러분만의 맞춤 AI 모델 만드는 잼까지 좀 핵심만 뽑아서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손안의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이게 제미나이 AI랑 통합되면서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개인 맞춤 지원이 강화됐다는 점,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음성 명령으로 일정 관리, 정보 검색, 번역까지 예전보다 진짜 훨씬 매끄럽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손녀 유치원 데리러 가게 일정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요. 네, 특히 라이브 기능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AI랑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요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졌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외 공항에서 여권을 비행기에 딱 두고 내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찔하죠. 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고 통역해달라고 AI한테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양방향 실시간 통역까지 되니까 언어 장벽 해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AI랑 대화하는 걸 넘어서 직접 뭔가 만들어보는 단계로 가볼까요? AI로 그림을 그린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스크 같은 도구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장면을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니? 맞아요. 위스크를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그러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이게 피사체죠. 그리고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서, 이게 장면, 마지막으로 어떤 화풍으로, 스타일, 이 3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채화 스타일로 공원에서 강아지랑 막 뛰어노는 7살짜리 손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랑 AI가 이걸 딱 알아듣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처럼 그림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죠? 솔직히 처음엔 원하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여러 번 좀 시도해보면서 설명을 조금씩 바꿔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손주 사진 같은 걸 업로드해서 만화 캐릭터처럼 바꾸는 리믹스 기능도 있고요. 오, 리믹스요? 네. 그리고 그림에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나 혹등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요소를 추가해볼 수도 있어요. 또 동화책 같은 거 만들 때 주인공 모습을 계속 좀 똑같이 유지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그림체 고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넘어서 영상까지요? 와. 네, 클링 같은 도구는요. 텍스트 설명이나 아니면 이미지 한 장만으로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요? 네, 예를 들어 창가에 앉아있는 손녀 사진을 주고 눈을 깜빡이면서 미소 짓게 해줘 하면 그런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식이죠. 근데 그 품질이 꽤 높아서 영상 생성 AI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오픈 AI의 소라랑 비교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나한테만 딱 맞는 그런 AI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손주들 이름이랑 특징 같은 걸 딱 넣어놓고 동화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AI 같은 거요? 정확히 그런 게 가능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잼이라는 맞춤형 모델 기능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단순히 동화를 만드는 걸 넘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만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AI 도우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추억 답변 잼 이런 걸 만들어서 옛날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게 하거나 아니면 손주 맞춤 동화작과 잼에 아이들 이름이랑 좋아하는 것을 미리 입력해두고 우주여행이라는 키워드만 딱 넣으면 즉석에서
주인공이 된 동화를 그냥 뚝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개인화야말로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방식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AI는 이제 단순 정보 검색 도구? 이걸 넘어서 우리의 창의력을 막 확장하고 가족과 더 풍성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강력한 파트너가 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이야기, 영상까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기술을 활용할 때는 좀 염두에 둘 점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라던가 또 AI가 주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기술을 잘 이해하고 좀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AI 도구들 어떻게 한번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손주와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그림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잊고 있던 가족 사진에 AI로 새로운 이야기를 입혀볼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탐구를 위한 어떤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